네, 호흡기에 좋은 유칼립투스 오일. 이 유칼립투스 나무는 약간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정말 높이 자라요. 70m, 100m까지 자라요. 100m까지 자랐는데 예전에 저는 유칼립투스 나무들이 한 600종이 있는 줄 알았더니 최근에 한 700종 정도 있대요. 정말 많습니다. 종류가. 근데 목재로도 되게 많이 사용해요. 나무가 크니까. 하지만 주로 코알라가 이걸 좋아하죠. 근데 그거 사실 사람이 먹으면 사람은 그냥 죽어요. 독성 때문에. 큰일 나요. 근데 코알라는 괜찮아요. 주로 이제 사람은 유칼립투스 오일을 사용합니다. 이걸 가지고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자, 효능을 한번 좀 볼게요. 유칼립투스 오일을 사용했을 때 효능들. 첫 번째, 호흡기에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폐가 안 좋거나 기관지가 안 좋거나 천식이 있는 분들은 이 오일을 가슴에 발라주면 좋아요. 근데 이때 몸이 좀 약하거나 심장이 약한 분들은 반드시 캐리어 오일들에 섞어서 바르시는 거 좋습니다. 특히 유칼립투스 오일의 주성분이 시네올이에요. 근데 라벤더나 일랑이랑은 어떤 오일들은 이 시네올 성분이 유칼립투스보다 비교적 양이 적어요. 그래서 허브를 공부하면 다 거기서 거긴 것 같아요. 이것도 호흡기에 좋고 저것도 호흡기에 좋고 이것도 여드름에 좋고 저것도 통증에 좋아. 그런데 분명히 얘네만의 개성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 좋긴 한데요. 각자 갖고 있는 이 개성이 아주 뚜렷하게 있기 때문에 비슷한 건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성분에 더 좋은 거 있어요. 근데 정말 호흡기의 최고의 오일이다, 최고의 에센셜이다 하면 저는 유칼립투스 하나를 뽑겠어요. 저에게 만약에 허브 하나만 골라라 하면 저는 유칼립투스. 저희는요 이 유칼립투스 오일 20년 전부터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제가 어렸을 때 감기 걸리고 기침하면 무조건 유칼립투스에 꿀 해가지고 섞어서 주고 그냥 물에 타서 주고 그럼 신기하게 잘 났거든요. 자, 여기 보면 이 모노테르펜의 성분, 시네올이 성분들이 항염 작용을 합니다. 항염 작용. 근데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이 허브들은 향도 괜찮고 네, 그다음에 효과도 좋고요. 폐나 기도에 효과가 있는데 염증을 완화시키고 점막의 상태를 되게 좋아지게 만들어요. 폐 점막. 그러니까 이 폐가 빨리 회복이 되는 거예요. 특히 유행성 감염증이나 감기 기침, 그다음에 인후 감염증 이런 거에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 밑에 보시면 만성 폐쇄성 폐질환 혹은 또 천식에 따른 호흡기 염증을 줄이는데도 네,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호흡기에 좋은 이유가 사실 이 항염증 때문에 그러는데요. 이 통증 완화와 심장을 보호하는 효능이 있어요. 그래서 의학계에서는 이 유칼립투스 자체가 혹은 또 이 허브 오일이 염증과 통증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다. 근데 비싸니까 보통 다 바를 수 없으니까 폐 쪽으로 많이 이걸 바르죠. 근데 가급적 여러분 통증이 있는데 바르셔도 되게 좋은 오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유칼립투스의 효과는 상기도 쪽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증기 흡입이라든지 꿀에다 희석해서 먹는 거라든지 이것도 이제 레시피를 말씀드릴게요. 자, 세 번째. 심신 안정에 효과가 있다. 자, 그런데요. 이거 이해하시면 돼요. 유칼립투스의 최고의 매력은 호흡기 질환에 좋다는 거. 그리고 나머지는 부가적인 것들이에요. 네, 앞에 있는 게 가장 효과적인 거. 자, 부교감 신경을 자극해 주기 때문에 스트레스 따른 긴장을 풀어주거나 심신을 편하게 해줘요. 예를 들면 교감신경이 우세한 분들이 있어요. 교감신경이 우세한 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허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진통 효과에 좋습니다. 왜냐하면 근육을 이완시켜서 근육통을 완화시킬 수 있는 오일입니다. 그래서 진통이 있는 곳에 사용하면 되게 좋은데 그 중에 루마티스 관절염이 있는 분들, 이분들도 이거를 자주 사용하면 되게 좋습니다. 자, 그다음 유칼립투스가 참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충치를 예방하는 거. 구취 예방에 되게 좋은데요. 항염과 방부 효과로 인해서 이 충치가 예방돼요. 그래서 치과를 자주 다니시는 분들은 이 치약이나 아니면 칫솔에 한 방울씩 떨어뜨려서 양치를 하시는 거 정말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벌레 퇴치 보통 이제 목이나 파리, 목이나 이런 그 해충들 있죠. 귀나 손목이나 발라주면 안 발랐을 때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어요. 물론 바르면 아예 안 오는 건 아닌데 생각보다 많이 안 와요. 그래서 기생충, 심지어 박테리아, 미생물도 죽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연구 결과가. 그다음 소독제로도 사용하는데요. 이 항균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천연 소독제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프레이에 유칼립투스 오일을 넣어서 이렇게 뿌려주는 거 되게 좋고요. 그다음 자동차나 이불이나
방, 화장실 이런 데도 뿌려주세요. 그러면 향도 괜찮지만 되게 좋습니다. 물론 향이 라벤더나 뭐 일랑일랑이나 이런 다른 허브처럼 향이 팍 좋다 이런 느낌보다는 이것도 호불호가 있으니까 네. 만약에 이 향이 별로 싫으신 분들은 꼭 필요한 데만 쓰시고 향과 소독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페퍼민트나 다른 거 사용하셔도 돼요. 그다음에 피부 미용에도 좋은데 특히 여드름이 있으면 면봉에다가 찍어가지고 한 방울씩 발라주면 좋아요. 근데 약간의 따가울 수는 있기 때문에 저는 호호바 오일이나 올리브유에 섞어서 바르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면 폐질환이 있을 때는요. 허브를 손에 묻혀서 가슴에 발라줘요. 손바닥에 떨어뜨립니다. 직접 환부에다는 떨어뜨리지 마세요. 양 조절도 안 되고 허브는 손에다 떨어뜨려서 한 방울 내지 두 방울을 발라줘요. 네, 발라주는 게 좋은데 자 이것도요. 몸이 약한 분들은 캐리어 오일에다 섞어서 발라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하루 3번 정도 기침이 나거나 폐가 안 좋은 분들은 하루 아침 한 번, 점심 한 번, 저녁 한 번. 병이 작기 때문에 주머니 속에 이렇게 갖고 다니면 돼요. 그리고 마스크 쓰고 다닐 때 가장 좋은 오일이 유칼립투스예요. 페퍼민트도 괜찮아요. 근데 유칼립투스를 한 방울 내지 두 방울을 마스크에 뚝 떨어뜨려서 쓰고 다니면 정말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침이나 감기 걸렸을 때 유칼립투스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면 준비물인 커피포트와 물, 대야, 덮개는 이제 그 이불 같은 거 있죠? 보자기 같은 거를 준비하시면 되고요. 유칼립투스 오일을 준비하세요. 그 다음에 커피포트에 물을 끓입니다. 예전에 저는 어떤 분이 이렇게 알려줬어요. 주전자에다가 가스레인지에 불 켜가지고 해서 그 주전자 뚜껑에 나오는 그거 맡으면 된대요. 되게 위험하더라고요. 했는데 엄청 뜨거운 거예요, 안에가. 어떤 기분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그분은 우산을 쓰고 하래요, 우산. 이것도 좀, 왜냐면 우산 써도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커피포트에다가 끓이고 그걸 가지고 이제 기본 대야에다가 부어준 다음에 뜨겁지 않아요. 유칼립투스 한 5방울, 10방울 정도 넣어요. 그리고 이제 보자기를 아예 이불 같은 거 둘러 싸버려요. 그냥 의자에 앉아서 하시면 좋아요. 책상에다 놓고 둘러 싸버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1분, 2분, 3분 하다 보면 이쪽이 막 촉촉해져요. 땀도 나지만 그 증기들이 막 올라와서 이 호흡기로 들어간다고. 그러면 정말 면역에 좋아집니다. 면역력을 올리고 이 상기도 쪽에는 염증을 싹 사라지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특히 겨울에는요. 자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겨울철에는. 되게 건조하잖아요. 여름보다는 겨울철에 좀 많이 하시는 거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이 식잖아요. 그럼 식으면 아무래도 증기가 덜 나오겠죠. 그럼 거기에 커피포트에 있는 물을 한 번 더 이렇게 쭉 부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15분에서 30분 정도, 이제 사람마다 다르지만 15분에서 30분 정도 하다 보면 좋아집니다. 만약 여러분 콧물이 나고 감기 걸리기 시초에 이거 하시면 정말 좋아요. 뭐 어떤 경우는 한두 번만 해도 회복될 수 있고요. 어떤 경우는 뭐 3일을 해야 되겠지만 아주 빨리 회복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침 가래약 만들기. 이거 정말 좋은 거예요. 이거는요 제가 유튜브에다가 올려놨잖아요. 5분 만에 기침 가래 최고 약 만들기. 이거 여러분 알고 나시면 정말 많이 사용할 수 있고 저에게 한 분이 전화 왔어요. 언제 그 강의 듣고 제가 이걸 해 먹었는데 딱 3번 먹고 싹 나와버렸대요. 근데 이분이 한 열흘, 15일, 20일 고생하셨대요. 한 20일 전부터 생기더니. 그리고 또 한 분은요 이게 정말 너무 오래된 거예요. 만성적으로 몇 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거를 한 15일 정도 먹고 나서 그냥 싹 염증이 나와버렸어요. 물론 안 낫는 사람도 있겠지만 정말 제 주위에 많은 분들이 효과를 보셨고. 자, 어떻게 만드냐면요, 꿀을 준비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저희 꿀은 농축한 꿀이 아닌 그냥 살아있는 꿀이에요. 그래서 꿀의 점도에 유칼립투스가 다 섞이려면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꿀과 유칼립투스가 잘 섞이지 않아요. 그래서 꿀을 약간 끓입니다. 이럴 때는 숙성꿀을 좀 포기하는 거예요. 이 용도는 어떤 용도냐면 유칼립투스유를 꿀 속에 같이 함유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꿀을 냄비에다가 살짝, 아주 뜨겁게 말고 살짝 끓이면 이게 꿀이 펄펄 끓기 전에 묽어져요. 약간 묽어지면 그때 유칼립투스 오일을 몇 방울을 넣어줍니다. 양에 따라 달라요. 한 번에 뭐 많은 양 하지 마세요. 그냥 한 종이컵으로 5개 정도, 4개 정도를 꿀 넣고 그 다음에 유칼립투스 10방울이든 한 20방울을 넣으세요. 그리고 나서 그걸 잘 저어줍니다. 그리고 금방 식어요. 이제 뜨거워지면 꿀의 점도는 되게 묽어져요. 그때 유칼립투스를 최고의 뜨거운 정점에서 약간 떨어져서 굳기 전에 넣으시면 돼요. 넣은 거를 가지고 약간 식혀서 유리병 있죠. 그런 병에다가 넣어서 뚜껑을 닫아놓고 특히 기침이 날 때마다
당뇨나 이 당분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은 반 스푼씩, 괜찮은 분들은 한 스푼씩 기침이 날 때마다 드세요. 하루에 3번 내지 5번까지도. 그러면 며칠이면 기침이 현저하게 줄어들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밤마다 고생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저녁에 드시면 좋아요. 저녁에 이렇게 드시면 정말 좋습니다. 기침 가래 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만들기 힘들다, 갑자기 난컨대 빨리 먹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꿀물을 아주 따끈하게 타세요. 따뜻하게가 아니라 따끈하게. 그래서 따끈하게 타서 거기에다 유칼립투스 오일 한 2방울 내지 3방울 넣으세요. 이거 사실 1방울 2방울도 충분한데 난 조금 더 세게 먹고 싶다. 한 2방울 3방울 넣으세요.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이렇게 코로 들이쉬고 입으로도 들이쉬면서 이걸 마셔주세요. 그러면 굉장히 개운해집니다. 아니면 더 급하면요, 이게 너무 안 좋잖아요. 힘들잖아요. 유칼립투스 호일을 이제 이 손바닥에 떨어뜨려요. 떨어뜨린 다음에 살짝 묻혀서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거를 한 5분 정도 해주시면 여기가 뻥 뚫려요. 페퍼민트, 유칼립투스 2가지가 괜찮아요. 다른 향들은 진해서 이렇게 많은 머리가 아파요. 근데 이 2가지는 머리가 아프기도 전에 여기가 뻥 뚫리는 경험할 수 있어요. 손에다가 해가지고 이게 이제 펴 나가지 않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눈이 막 눈물 나요. 이거를 그래서 할 때 이렇게 위로 이렇게 한 다음에 아래로 내리죠. 이거 정말 자주 하세요. 제가 한때는 정말 저도요, 차에 하나, 제 사무실에 하나, 아니면 또 어디야 방에 하나, 왜냐면 갖고 다니긴 귀찮고 하니까 곳곳에다가 이렇게 놓고 가는 곳마다 저희가 하고 있었어요. 정말 시원하고요, 가슴이 막 후련하다고 할까, 이런 느낌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눈 쪽에는 취약하니까 눈은 매워요. 그것만 주의하시고. 자, 기타 상황들. 염증, 천식, 폐결핵이 있는 경우에 물이 희석해서 마시는 것이 좋고, 벌레 물린 데도 사용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신경 근육통에 발라주면 좋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칫솔에 1방울 정도 떨어뜨려서 양치하면 구강 질환에도 좋다. 좋아요, 구독, 안내자전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